자존심이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만큼?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요즘 고프레임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말 세간에 많이 떠돌죠. 그런데 저희 내담자분들도 고프레임 전략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망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은 뼈아픈 얘기들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대로 된 재회를 준비하고 싶다면, 갑은 갑이지만 갑질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사랑받는 착한 갑이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고프레임 전략. 핵심은 갑처럼 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별 후에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굽히고 들어가니까, 다시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연락이 올 테니까. 이 말이 전부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어요. 너가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었어도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상처 치유하고 돌아와서 먼저 손 내밀어. 난 귀찮으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연애 때도 지금도 원하는 건 을이 되기 싫은 걸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고 싶어서 갑질을 하는 건 결국 상대방을 망치게 됩니다. 굳이 갑질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잘하게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쌓아야 되는데, 고프레임은 그게 귀찮아서 그냥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난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쏘는 에너지가 다 되고 지치면 폐위처분하겠다. 이런 웬만한 각오 없이는 고프레임 전략은 쓰시면 안 돼요. 대접은 세 보일 때 받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날 아껴주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을 나도 상대에게 해줘야 상대도 날 아껴주고 싶겠죠. 여기서 고프레임이 망하는 이유 첫 번째, 상대는 나의 자존심을 받아줄 이유도 그럴 사랑도 없습니다. 연인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견뎌주는 힘을 인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인내심은 에너지다 보니 휴대폰 배터리처럼 방전이 되기도 하고, 충전해주지 않으면 0%를 찍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갑질 연애는 언젠가 상대방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연애인 거죠. 그런데 이미 상대방은 이별을 결정할 만큼 인내심이 다 고갈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부린다? 이거 재회 망치기 딱 좋습니다. 본인 자존심만 우선이고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고프레임 전략을 썼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상대는 그래도 한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진짜 아니구나, 대화가 통하지 않네 하면서 오히려 헤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내 모습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사람들은 연애를 행복하려고 해요. 이 말은 즉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연인이랑 대화하다 보면 풀리는 경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연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또 혼나. 회사 상사는 미워도 돈을 주니까 그만둘 순 없는데, 연애에서는 상대방이 그냥 밉고 무섭기만 해요. 왜냐? 보상이 없으니까.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연애라는 건 내가 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도 채워주고 나도 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갑의 연애는 이걸 무기로 언제든지 헤어지려 하죠. 우리도 만약 뭐만 하면 해고하려는 회사를 다닌다면 고용 안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툭하면 퇴사하라고 하고, 근데 실업급여는 또 안 줘. 여러분, 왜 갑의 상사가 되려고 하세요? 뭘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럼에도 이 회사를 왜 다닐까요? 그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좋은 곳이 생기면 바로 떠나죠. 이게 바로 환승입니다. 이런 환승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인 거죠. 사실 이 정도 상태까지 됐다면 재회 난이도는 최상급으로 어려워져요. 내가 갑질을 한 만큼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미 이 정도 상태라면 어떻게 될지 많이 막막하실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재회 가능성 진단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 땐 자존심이 좀 부려도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 정년기의 나이라면 이런 사람과 결혼까지 평생을 생각하기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연인이었을 수 있는데 나는 자꾸 놓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급은 점점 낮아지게 돼요. 심지어 내 버릇을 못 고친다면 더더욱이요.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나부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자존심 부리고 갑질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못하는 걸 남한테 바랄 순 없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가리나라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자, 그럼 제대로 된 재회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이 사람 눌러 죽이고 내 자존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 싸우고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순간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그렇다면 이 말을, 부정적인 감정을 빼고 전달하면 어떨까요? 땡땡아, 나는 너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런 감정이 들어. 그리고 나는 너가 이렇게 해줄 때 너무 행복해서 나도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요. 자존심 안 부리고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대화가 통하는 상태값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은 어땠죠? 계속해서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은 곧 서로의 니즈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화만 통했다면 좀 어땠을까요? 최소한 이별까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는 지금 나의 단점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몸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대화가 통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안 맞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가 위험을 드러내면서 나를 찍어 누르는 스탠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안 맞던 이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당장 때려치겠죠. 내가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마음들, 기여한 것들, 내가 이 회사에서 얻고자 했던 희망들을 이 회사가 알아준다면,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준다면 어떤가요? 나아가서 내가 퇴사를 생각했던 이전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제거가 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회사가 제공을 해준다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설득이 아니라 공감과 인정을 했을 때의 힘입니다. 결과를 정반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화법을 넣어라고 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재생 목록에서 넣어 너무나과 참고해주세요. 결국 갑질당한 상대방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트라우마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트라우마를 줄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노력들을 내가 진심으로 알아주잖아요? 진짜 상대방 눈물 펑펑 쏟아요. 적어도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라면 재회를 떠나서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치유해주는 책임감은 보이셨으면 해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나 물건에서 100%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채울 수는 있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용도를 바꾼다면 불만족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상대방의 흉을 보는 게 습관처럼 자리가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흉볼거리를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한 사람의 흉볼거리를 칭찬거리로 바꾸어가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를 무시하고 찍어내리는 갑질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켜내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더 잘 얻어낼 수 있는 착한 갑질을 하는 게 핵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나도 상대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여러분을 위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질을 했을 때의 제외 방법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